역할을 이렇게 해놓고 됐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제가 긴급하게 했죠. 네, 뭔가 얘기들을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질문지를 이렇게 또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질문을 제가 이제 요거 보시면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 이제 질문들 볼 수 있게. 제 거북이 거북이 잘 살고 있습니다. 되게 잘 놀더라고요. 안녕. 안녕. 친구들도 여기 갖다 줬습니다. 잠깐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질문 이렇게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56분이니까 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 뭐야. 목소리 잘 들리세요? 음, 질문을 제가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요. 이게 뭐 이러면 개별적으로 이게 공개가 될 수 있구나. 잠깐만요. 이게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하고 대화를 나눈 부분이 또 공유되어지니까 각각의 질문을 제가 공개하진 않고 이전께 나오네 같이. 제가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체크해보죠. 신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잠시만요. 이렇게 해야겠다. 제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신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바이오 주중 차트와 모멘텀을 고려해서 각 섹터별 탑픽 종목은 현 시점에서 무엇인지, 그리고 추후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자세히 좀 다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제일 궁금한 부분일 테니까.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중 탑픽 종목. 탑픽 종목. 참 이제 어려운 뭐 탑픽,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특정 종목을 제가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특정 종목을 이제 강조하거나 특정 종목을 뭐 밀어붙이거나 하지 않은 이유는 어, 그 종목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벌어져서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종목이 뭐 그 종목으로 저는 승부를 보는 것보다는 섹터로 이제 승부를 보는데 오판할 수도 있잖아요. 예,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업종의 환경이 좀 변화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상 이제 음, 소리가 안 들린다고요? 안 들리시는 분들은 예, 거기 이제 소리, 음소거 이쪽으로 이게 되시신 것 같은데 체크하시고. 어, 그래서 이제 특정 종목으로 제가 밀지 않는 거는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뭐 수십 종목을 들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수십 종목을 투자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좀 10개 산 20개 사이 정도로 보통 평균적으로 보유하거든요, 종목들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들 중심으로 이제 매수하고 이제 보유를 하는데,
어, 엄청 이렇게 강조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그 종목이 무조건 그 종목만이 제일 갈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찍어드리면 종목을 찍어드리면 그게 날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예. 찍어준 종목이 응? 예를 들면 반도체 업종이든 바이오 업종이든 2차 전지 업종이든 제일 높은 상승을 내야 되거든요. 찍어드린 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음, 그렇지 않으면 항상 비교를 하게 되고 예. 제가 제일 높은 상승률을 낼 종목을 딱 콕 집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저는 그거는 예측의 어떤 부분보다는요 사실 산업과 섹터를 이제 예상하는 범주로 두는 게 현명한 투자 방법이죠. 그거는 맞출 수도 있고 연속적으로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투자를 같이 동행해 나간다는 생각이 있어서 특정 종목으로 이제 몰아가지고 예, 뭐 강조를 드린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뭐 리딩을 하는 그런 방향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된다. 예. 근데 시장에서는 주식시장 안에서는 어떤 특정 종목을 찍어가지고 그게 제일 많이 상승하고 제일 막 퍼포먼스 내면 이제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뭐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제 주로 투자 시장에서는 이제 제시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인기를 얻는데요. 그 인기를 얻는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지를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세요. 음. 결국 투자에 있어서도 뭐가 장기적으로 성공자의 범주에 들어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 어떤 인기를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을 뭐 하진 않고요. 그리고 제 투자 역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하지 않습니다. 산업에 대한 그 섹터에 대한 어떤 전망과 거기 기반해서 거기에 이제 뭐 세네 종목을 포트폴리오 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업종에서 뭐 한 종목 올인 뭐 한두 종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탑픽을 꼽아드릴 필요가 없고요. 주도주가 명확히 나와 있는 상황에서 예, 그걸 꼽아드리는 게 의미가 없죠. 이제 그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팔시기에 대한 저울질을 좀 하기 시작해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ISC를 지금 사라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 ISC를 그렇잖아요. 그렇죠? ISC가 탑픽이었잖아요. ISC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지금 현 시점에서 그나마 이제 반도체 쪽에서 매수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사실 뭐 해성 DS 많이 좀 이야기 드리지 않았나요? 음, 이런 것들 이미 이런 거 갖고 있어야 되죠 사실 이런 걸 갖고 있어야지 이거를 뭐 지금은 사실 2차전지 반도체를 그 매수를 한다는 거는 늦었잖아요 사실 이미 출발했는데 그 업종에서 왜 자꾸 신규로 살려고 하고 이제 그럴까요? 그럴 필요가 없죠. 이미 들고 있었어야지. 지금은 예, 반도체 업종이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왔는데 그렇잖아요. 음, 이렇게 장기 평선까지 왔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은 신규로 이렇게 저는 별로 갖고 있는 것들을 얼마나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계속 이제 저는 타진하면서 보고 분석을 하고 있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니 ISC 막 좋게 설명하는데 사실 음, 그런 것 같아요. 음, 잠시만요. 아 차트가 안 보이셨구나. 지금 이제 차트 보이시죠? 음, 차트 보이시죠? 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 업종 지수입니다. 네. 이제 얼마에 팔까? 그걸 이제 준비해 나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팬딩이든 유튜브 이제 어떤 구독자 증가든 이 구간에서 제일 많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좀 이때 비중 축소의 의견들을 드렸잖아요. 사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음. 그래서 그런 의견 드렸고, 지금 그 2차 전지 업종을 이렇게 끌고 있잖아요. 지금 저점 높이면서 끌고 있는 종목들이 좀 사실 좀 고금권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은 계속 이제 올라올 때마다 상승할 때마다 이제 비중에 대한 축소를 하면서 차익을 실현하면 이제 깔끔한 거래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업종은 지금 시세 진행형의 구간을 거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1차 상승의 어떤 약간 이제 조정기로 넘어가는 그런 국면을 만들고 있죠. 보시면 반도체 업종 지수입니다. 왜냐면 이제 실적 바닥이 2분기일 것이라고 시장에서 예상하면서 바닥 기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불었잖아요. AI와 함께. 거기에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그 투자 아이디어 시나리오를 가지고서 접근했던 수급들이 일제 이제 일부 차익 실현하는 그런 액션들을 좀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런 국면에서 이제 덜컹덜컹 하는 그런 국면을 보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 좀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ISC는 이제 그 꽤나 올라왔잖아요. 음. 이제 여기선 차익 실현할 만한 자리인 거죠, 사실. 예. 더 갈 수도 있지만 이제 더 간다는 관점 이런 걸로 이렇게 투자를 하지는 않고요.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냈고, 여기서 이제 더 상승 모멘텀 가지기보다는 지금 이제 SK 그룹으로 이제 인수가 돼 버렸잖아요. 공시까지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 상승에 대한 동력을 가지기 위해서 장기 투자 성격으로 가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할 계제가 아니죠. 장기로 그냥 가면 돼요. 모든 지금 반도체 이제 주요한 종목들 2차 전지도 이제 5년, 10년 이렇게 보유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높을 텐데, 지금 사이클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2년 상간에 이제 어떤 고점권을 보고 우리가 매도를 하는 그런 전략을 짤 때 있어서는 저는 ISC 그냥 깔끔하게 지금 차익 실현하는 게 아주 저는 깔끔한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올라갈 때도 제가 약간 보수적인 어떤 스탠스 의견들을 좀 내렸던 이유. 여기선 제가 스마트 리포트를 올려드렸었죠. 유튜브에서는. 왜냐면 이게 슈팅 각으로 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슈팅이 나왔다는 건 여기서 이제 단기 고점을 좀 형성할 공산이 큰데 그거에 기반한 재료가 나와 버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투자하는 어떤 그 전략들을요. 조금 이제 그 이 종목은 그냥 계속 물량을 모아나간다. 이 종목분들은 적절한 어떤 수익률을 내고 현금화한다. 우리가 팔아야지 이익이 난 거예요. 계좌에 플러스 마이너스 나인 거는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났다, 손실이 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팔아서 현금을 딱 쥐었죠. 그러면 이제 수익 실현을 했다. 거래를 한 거예요. 근데 계좌에 플러스 나 있는 거를 수익이 났다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미 이제 현금화 한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이제 ISC를 여기서 팔았다. 그러면 이익 난 거 이제 챙겨서 이제 좀 씨를 뿌릴 수 있는 종목들이 뭔가, 그거 이제 이미 우리는 다 리스트를 해놨잖아요. 음. 우리가 뭡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XR 쪽이라든지 로봇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리스트업은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종목군들을 이런 걸 이제 차익 실현하면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면 ISC를 예를 들는 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요. 여기서 한 1억 원어치 샀다. 분할로.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팔았다 하면 대략 한 2배 가까이 먹었단 말이에요.
보수적으로 한 70% 벌었다고 칩시다. 1억 7천 엑시트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렇죠? 예. 1억 7천을 이제 엑시트 해요. 그럼 1억 7천에 대한 이제 어떤 종목을 이제 살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닥 잡고 있잖아요. 자율주행이나 이제 XR 쪽이나 뭐 로봇 쪽이나 예. 이제 뭐 전장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잡아야죠. 계획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자율주행 쪽에 뭐 한 5천만 원 정도, XR 쪽에 한 5천만 원 정도, 그리고 뭐 로봇 쪽도 뭐 한 3천이라든지, 뭐 전장 쪽도 한 4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 배분을 해놓고, 그럼 자율주행 보니까 야 그래 뭐 HL 만두라든지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게 핵심이네. 여기에 이제 한 일단 천씩 딱 박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천씩 받고 또 이제 또 뭐 있죠? 뭐 퓨런티어라든지 뭐 텔레칩스, 칩스앤미디어 뭐 이런 것도 이제 뭐 한 500에서 한 1000 정도 사이로 조금씩 사는 거죠. 음. 그렇죠? XR 같은 것도 이제 XR 같은 거는 뭐 명확하잖아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한 10배거 이상 이렇게 종목들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은데 XR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미국의 이제 유니티라든지 예, 메타라든지 예, 핵심주들이 이제 까는 겁니다. 이번에 여의도 강연 때 설명한 거죠. 예, 메타라든지 유니티라든지 아예 AI를 빠뜨렸구나. 예,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이제 스코넥이라든지 유플렉스라든지 이런 것들 유니티 뭐 한 2000, 메타 2000, 뭐 스코넥 500, 뉴플렉스 뭐 5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5000 정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전장, 로봇 이런 쪽, AI, 예. 이쪽으로 뭐 퉁쳐서 한 7000 칩시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엔비디아라든지 MS 같은 거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조정받거나 하면 여기다가 뭐 얼마 한 2000씩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로봇 쪽에서 SPG라든지 또 이제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뭐 인탑스라든지 이런 것들 명확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영역의 로봇주들 또 전장 쪽에서는 대표적인 이제 LG전자, LG노텍, MC넥스 뭐 이런 기업들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뭐 한 1000씩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아니 뭐 공격적으로 할 수도 있죠. 예. 그래 ISC 쪽에서 이제 그 핵심적으로 잠시만요 제가 조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중요한 일이 좀 있어서 원래 오늘 갑자기 이제 제가 그 잡았잖아요. 어쨌든 그 시장 분위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시장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 종목들 이렇게 좀 어떤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지 얘기 드린 거예요. 각자가 다 다른 방식을 쓰겠지만 사실상 특정 종목으로 이제 몰아가지고 하는 방식이 달콤하고 이제 성과를 냈을 때 이제 퍼포먼스를 내는데요. 사실상 산업으로 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제가 볼 땐 좀 낫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
결국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그 움직이고 있는 그런 업종을 굳이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굳이 한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 보편적으로 얘기 드릴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굉장히 좀 빠르게 잘 처리하시는 분들은 그 단기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예를 들게요. 최근에 제가 이제 이걸 영상에다가 얘기를 할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음, 이제 HS 보이시죠? 에코프로 같은 기업이 제가 이제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은 지금 단기로 제가 이렇게 막 컨트롤을 한단 말이에요. 단기로.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이거 지금 펀더멘털로서 지금 움직이는 개념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수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공매도가 역대급으로 1.2조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매도가 떨어져라 떨어져라 지금 베팅하고 있는 쪽이. 예. 그러니까 수급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의 변동은. 이걸 무슨 펀더멘털로 설명하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제 그 수급의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눈치 게임이면서도 그들의 이제 주체들 간의 이제 다툼이란 말이에요. 싸움이에요. 게임 같은 거예요. 이거 여기서 게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밸류상으로는 이제 설명하기 좀 쉽진 않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요날 이제 요날 쇼스키즈 얘기를 드렸단 말이에요. 쇼스키즈 얘기를. 시장 분위기가 이제 미국장이 급반등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공매도 잔고가 이렇게 늘어난 거를 예, 누군가 이거는 죽이겠다는 작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누군가는 죽인다고 작정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올려치면 장대 양봉을 뽑아내버리면 매물은 없어요. 얘네들은 돈을 더 갖고 와서 쳐야 돼요, 밑으로. 그렇죠? 더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세게 누가 붙여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외국계 패시브한 어떤 자금들이 싹 들어올 수 있거든요. 기계적으로. 이거 확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이거 이제 하나씩 죽는 거란 말이에요. 죽을 때마다 뭐 합니까? 청산시키잖아요. 강제 청산. 그럼 이거 어떻게 갈지 모르는 건데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 지점이 됐단 말이에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상.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근데 단기적으로의 어떤 기회는 굉장히 손이 빨라야 돼요. 이게 손이 빠른 게 사실 전 나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정말 다양한 투자들을 만났고 봤고 대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이가 많으면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거에 단타 투자를 주로 했지만 지금 단타 투자를 거의 안 하잖아요. 왜냐? 제가 70살, 80살 될 때까지 주식을 할 건데 그 방식으로는 승산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트렌드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핵심적인 기업들을 좀 끌고 가는 방식의 투자를 하는 거를 지금 계속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키고 뭔가 좀 체계화시키고 있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제가 왜 단타를 안 하는지. 이 재밌는 거를 나이 들어서 이거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재빠르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요런 건 단타 기회가 명확하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예, 명확하게.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금 그 질문해 주신 분의 답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채팅창에 올려드린 대로. 네.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중에서 차트와 모멘텀을 고려해서 각 섹터별 탑픽 종목은 현재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ISC가 주도주였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주도주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무턱대고 주도주라고 제가 얘기해버리면 주도주니까 사야겠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저는 판단 말이에요. 저는 이 종목을 팔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팔아서 지금 더 사고 싶은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강조드린 XR 관련된 종목들, 이게 웬 떡이냐, 스코넥이 급나가네? 이게 웬 떡이냐 하는 거죠.
이걸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거를 여러분들의 좋은 전략이다. 그 전략 자체가 지금 소외돼 있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올라갈 이유도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고 수급이 몰릴 이유도 아니고 근데 나중에 반드시 이 종목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거는 분할로 계속 담아가는 전략이면 정말 안전하면서 편안한 그런 투자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건 제 전략이고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떨어졌으니까 더 좋은 거죠. 더 낮은 가격에 더 살 수 있으니까 여기서 하루에 100주, 200주 뭐 이렇게 사다가 야 이거 120주, 130주 살 수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지.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좋은 거죠. 이해되시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 예를 들게요. HYTC 2000지 부품주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주목받는 장비주 이제 장비 부품주들 이제 주목을 받는 시기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이 최근에 지지부진해요. 그렇죠? 아이고 웬 떡이냐. 조금씩 조금씩 사는 그 전략을 말씀드렸는데 웬 떡입니까? 이 계속 더 담을 수 있잖아요. 낮은 가격에 시세 움직임이 한 번도 안 나온 이 종목이 신규 상장하고 너무 이제 좋은 거죠. 음. 제우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우스. 처음에는 제가 로봇에 대한 설명으로 드렸지만 차후에는 그 반도체 관련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관련주로 말씀을 드릴 때 이제 HBM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가질 공산이 크다. 여기서 왔다 갔다 좀 하는데 뭐 이건 제가 이제 굉장히 아랫단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처음으로 접근하겠다고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부담이고요. 결국은 그 매수를 하는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은 가격적으로는 동일하지만 전략은 다른 거예요. 전략은. 이게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과 여기서 산 사람은 전략이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같은 가격에 샀다고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돌려 세워지고 여기 이런 자리에서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능동적인 어떤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떨어진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이제 여기서 돌려 세우고 갭으로 뛰어가지고 상승했잖아요. 이런 자리가 제가 볼 때는 보다 더 이제 제가 추구하는 방향의 이제 그런 형태 투자죠.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PNT 같은 종목을 또 제가 2차전지 업종에서는 좀 특이하게 이제 좀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이런 자리에서 저점을 계속 높이는 흐름과 고점 부근에 이제 올려놓고 있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괜찮죠. 업종 내에서도. 그래서 이제 지금 장비주들, 장비 부품이라든지 조금 움직이지 않았던 쪽에서 보다 더 이제 기술적으로도 이 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제 위에 있는 그런 영역의 이제 이차전 종목들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메리트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TSI 같은 것도 이제 좀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안정성 기반한 안정성 기반한 조금 이제 접근 가능한 지금이라도 뭐 접근이 뭐 가능한 종목군이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BCNC 같은 것도 우리가 조금 주목해서 볼 만한 약간 좀 중기적인 성격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가 굉장히 좀 주요했죠. 상한가 상한가 장대 양봉, 그 다음에 장대 음봉 대량 거래.
이거는 제가 이제 강연회 때도 얘기 드리고 또 밴딩에서 이제 차트 심리 이론의 이제 응용 형태로서 말씀드린 그 매집형의 어떤 패턴이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매집이 어느 정도 좀 완료되는 어떤 국면에서 이제 추세를 이제 가지고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음. 그래서 뭐 명분이야 이제 다 우리는 뭐 스터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 명분에 의거해서 상당한 퍼포먼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핵심주 뭐 당연하죠. 뭐 LG 뭐 에너지 솔루션, 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이 음, 이제 탑픽 핵심주 뭐 이거 사놓고 불안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 봅니다. 예, 그런 관점, 그런 관점으로 보고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2차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군의 어떤 포인트들을 좀 짚어드렸고, 음, 반도 그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요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마감 영상에도 좀 담기도 했지만 바이오가 떨어진 이유는 금리 때문이에요. 요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이게 선으로 좀 그리는 게 여러분에게 좀 잘 보여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예, 이제 4.25% 금리 수준에서 이렇게 고점을 좀 낮추는 흐름이 전개되다가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과 뭐 올해 뭐 한 두 번, 두세 번 이렇게 금리를 뭐 인상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좀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떨어진 이유는 요거 때문이고요. 금리가 떨어지면 이제 바이오가 또 올라가고, 금리에 이제 가장 민감도를 보이면서 움직였던 업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바이오는 요 금리에 굉장히 민감도를 보이고 있다. 그걸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금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정점은 찍었다고 봅니다. 정점은 찍었는데 이게 또 이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그런 어떤 형태들은 이게 좀 최근에 고용도 좋고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경기가 큰 침체보다는 뭐 경착륙 정도의 연착륙 정도의 그 액션이 있을 것이다. 뭐 파월 의장 이런 발언들이 조금 더 이제 금리의 부분을 이제 물가가 쉽게 잘 떨어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가 박살이 난 부분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오늘 제가 이제 이 영상 그 줌 영상을 이렇게 이제 긴급적으로 이제 한 이유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이오가 뭐 예를 들면 지아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여기서 지금 쭉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하겠습니까? 이유가 없는데 뭘 이 기업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런 종목을 예를 들게요. 음. 내가 산 종목을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여기 산 사람도 있고 여기 산 사람도 있고 여기 산 사람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산 사람도 있고.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빠질 거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이 종목이 바이오 업종이 이제 장세가 언젠가는 오잖아요. 금리가 떨어져야 오지 바이오 장사 금리가 높은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금리를 왜 체크해드리고 금리를 국채 금리를 보여드렸느냐? 금리에 따라서 바이오는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는 바이오 업종이 종목들이 세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보세요. 주식은 수급의 논리란 말이에요. 수급. 장기적으로는 펀더멘털의 프로세스지만 단기적으로는 바이오는 단기로 움직이는 업종이에요. 그렇죠? 단기로 움직이는 업종이죠. 장기 투자 성격이 아니잖아요. 바이오 업종은. 그렇죠? 그럼 수급의 논리란 말이에요.
수급의 논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유동성이잖아요. 수급이 결국. 근데 유동성은 금리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실적 좋게 나오고 우량주들은 금리가 높던 낮던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기관 투자들 뭐 수십조, 수백조 운용하는 거 그게 무슨 100조 뭐 예를 들면 기관 운용 자금이 100조다 전체가 예를 들면 그게 갑자기 10조로 떨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좋든 안 좋든 기본적으로 우량주에는 돈을 대는 게 항상 수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동성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그 바깥쪽에 있는 삼성자, 하이닉스, 뭐 LG엔솔, 뭐 현대차, 네이버카카오 이런 거 아닌 그 바깥쪽의 종목들의 일단 수급의 혜택을 잘 못 받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장세가 뭐예요? 전체 수급이 별로 없으니까 뭐 에코프로 같은 것만 가는 거예요. 전체가 안 가고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것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어떤 장세인지를 정확히 이해하세요. 돈이 넘쳐 흐르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동학개미 운동처럼 돈이 넘쳐 흐르잖아요. 싹 다 움직입니다. 내가 야 시젠 가는 거 보고 내가 진단키트 딴 거 샀어. 금방 또 가요. 그쵸? 근데 지금 2차전지 에코프로 가니까 딴 거 샀어. 안 가는 게 많아요. 음. 그 이유는 뭐냐? 그 종목이 안 좋고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2차전지 종목은 웬만한 건 다 성장한단 말이에요. 실적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하잖아요. 성장한단 말이에요. 동박업체들 박살났지만 성장한단 말이에요. 유동성의 문제예요. 유동성의 문제. 유동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커요. 핵심주에. 그래서 지금 이 유동성 자체 부분에 있어서 바이오로 갈 자금까지가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바이오 업종 자체가 악재가 있고 안 좋고 왜 이렇게 기관이 외국인이 팔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쪽이 그 사람들이 바이오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바이오까지 집행할 자금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이오가 움직이는 시점은 딴 것도 샀고 딴 것도 이제 살 만큼 샀는데 돈이 더 괜찮네? 금리도 낮아지고 돈이 좀 있네? 바이오 사는 거예요. 돈 더 들어오네? 야 바이오 뭐 약간 좀 핫발이라도 좀 없나? 터지면 대박 터지는 그런 거 없나? 항암제? 새로운 모달리티 그런 거 없나? 그런 건 가벼우니까 그냥 갑자기 한 두세 배씩 튀어버리는 거죠. 이런 작동 원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제가 왜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식을 분석하냐면 모든 것에 우선에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 네. 가장 먼저 나쁜 걸 반영하고 가장 먼저 좋은 걸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야 저게 좋은 게 있대 하면 야, 우리들만 알고 우리들만 사는 거예요. 야, 이제 뭔가 좀 안 좋아지는데 경기가 좀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보세요. 앨런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어디서 많이 팔았어요. 경계 정점에서 테슬라 주식을 명분을 붙여가지고 막 했잖아요. 많이. 네.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일론 머스크는 드러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프라이스 메이커로 하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먼저 움직인단 말이에요. 안 좋아지기 전에, 좋아지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급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지금의 시장의 흐름을 야 이게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무슨 그거 어떻게 합니까? 수급으로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되는데 그렇잖아요. 바이오가 언제 움직일지는 금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걸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그러니까 왜 못 맞추냐 그 시점을 그 금리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언제 떨어질지 언제 정점을 확실하게 찍어버릴지. 근데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건 확실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바이오를 계속 조금씩 주워 담는 겁니다.
지금 같은 구간에서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을 계속 그냥 주워 담는 거예요. 이게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왜냐면 지금은 시세 분출하고 추세 상승을 하는 구간이 아니니까. 이게 왜 떨어져요? 떨어지면 더 담으면 되지. 이거를 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이걸로 못 돌리는 거예요. 지금 해석 되시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서 떨어지고 자시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량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걸로 프레임을 가지고 들어가야지. 야, 이게 샀는데 떨어지고 이거는 그 주식에 대한 올바른 접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로노이를 볼게요. 보로노이는 명확하게 이 주도주의 어떤 위용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고, 꾸준하게 여의도 강연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팬딩에서도 주요 종목 신규 성장 이제 루닛 보로노이를 이제 탑픽으로 이제 꼽아들었었어요. 원형 바닥에 어떤 매집 패턴을 보이고, 예. 그럼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면 돼요. 여기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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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도. 근데 이제 오르기 시작하면 매수를 좀 멈추고 갖고 있는 것만 그냥 쥐고 있으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음, 여기서 사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올라가기 시작하면 멈추는 거예요, 매수를.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면 땡큐하고 감사하고 올라가면 아쉬워하는 거죠. 아이 뭐 이제 못 사네. 가진 것만 가지고 가야겠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유상증자 발표하면서 이게 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 이런 데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입 벌리고. 음. 여기 다른 전략이에요. 이제 여긴 끝났어요. 여기서 이제 그 문을 닫은 거예요. 전략의 문이. 여기서 샀어야 되고 여기서 분할 매수하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으면 안 사는 거예요. 이거를 사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차익 실현 약간 한다든지 딴 거 뭐 교체한다든지 하려고. 여기 끝났어요. 전략이. 근데 이제 다시 두 번째 판이 열렸어요. 유상증자라는 갑자기 오 놀랐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른 전략으로 이제 들어간 두 번째 이제 전략인 거죠. 유상증자기 때문에 치고 나가는 거는 쉽지 않아. 하지만 나중에 바이오 업종이 본격 움직이게 될 때는 주도주의 어떤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입 벌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입 벌리고.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이오 이제 그런 어떤 전략들, 그런 전략들을 세울 수 있다. 여기서 뭐 종목의 관점보다는 지금 어떤 방식의 어떤 프로세스 논리로서 접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시장은 이제 좋은데 시중의 자금이 주식 쪽에 대한 자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종목을 끌고 갈 수는 없다. 그다음 핵심적인 종목들 중심으로만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제 좀 우리가 전략적인 어떤 부분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테오젠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치고 달리는 분위기나 정별로 완전히 전환된 분위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죠. 잠재력이 있죠.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계속 물량을 모아나가는 거예요. 물량을 모아나가는 거죠. 여기 저항 받았잖아요. 저항 받았으면 조정 받는 거 좀 확률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근데 이 세 번째는 좀 뚫지 않을까 생각돼요. 보통 두 번의 어떤 장기평의 저항을 받으면 세 번째는 이게 무너지거나 이제 장기 하락 추세 가는 종목이 아니라면 사실 이게 이제 명분상은 굉장히 좋은 종목이잖아요. 우리가 잠재력이 굉장히 큰 업사이드에. 그렇다면 결국 이제 이게 이제
세 번째는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은 마지막에 저점 매수의 기회가 좀 아니겠는가. 그래서 땡큐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바라볼 수 있죠. 땡큐 하면서. 그래서 이 프레임의 시각을 좀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 뭐 여기서 잔뜩 사는 사람 있나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바이오 움직이지도 않는데 아직 뭐 잔뜩 한꺼번에 사겠어요. 여기 샀으면 아이고 내가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5만 원 지금 매수를 지금 여기서 막 100주를 했다. 요거 여기 한 내가 한 3천만 원 정도 좀 매수할 계획이다. 계획을 갖고 있어야죠. 이 종목을 얼마나치 살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고 또 몇 번에 나눠서 살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그 시나리오 갖고 있어야죠. 무턱대고 한 방에 사고 이러면 안 되죠. 왜냐면 한 방에 사는 건요, 추세가 완전히 완연히 돼가지고 이렇게 저점 완전 높이고 이제 추세 강화하려는 그런 업종 종목군 있죠. 이런 것들 살짝 조정이 이렇게 눌림 나왔을 때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죠. 지금 이건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바이오 종목들은 대부분 역배열인데 이거를 한꺼번에 사는 거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예, 주식을 잘 모르는 거지. 왜냐면 역배열은 정배열로 돌아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잖아요. 앞에 매물을 흡수하고 정배열 돌리는 데 있어서 이게 보세요. 장기평이 수평으로 가는 것까지만 해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240일이라는 이 거대한 함선이 방향을 트는 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통통배, 단기 이평선 통통배들은 그냥 확 틀어버리면 확 틀리잖아요. 5일선, 11선, 21선은 확 틀리잖아요. 근데 60일, 120일선도 이렇게 초록색, 분홍색도 쉽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한 방에 이렇게 이제 한두 달 상간에 급등하면 이제 중기평선이 멈추고 이제 전환되는데 240일, 480일선은 이게 최소 한 6개월 정도가 이게 이 하락으로 안 가고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가격을 이렇게 좀 평균화 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장기 평선의 저항을 받게 되면 옆으로 돌리는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8개월 걸려요.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대 타이타닉 호를 무슨 1, 2분 상간에 옆으로 확 빙산이 있다고 돌릴 수 있어요? 못 돌리잖아요. 못 돌리니까 침몰한 거잖아요. 역시나 장기 평선 돌리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은 자금들이 소요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입형의 이 흐름 자체는 여기 저항 두 번 받았으면 조정 나오고 시간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국면을 이제 거쳐갈 것이고, 그런 국면이 이제 다 이제 맞물리는 어떤 시점, 그게 지금 보니까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 정도의 흐름에서 많은 바이오에 주도하는 종목들 있죠. 응? 이런 이제 종목들, 예, 뭐 ABL 바이오, 와 이것도 많이 빠졌네. 이 금리 때문이에요. 이 종목이 뭐 종목마다 문제가 다 있을 리는 없잖아요. 중국의 아이맵 공동 개발한 이중항체 논문을 게재했고 굉장히 또 좋은 어떤, 예, 암을 사멸하는 효과를 뭐 이렇게 냈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악재 뭐 있어요? 뭐 없잖아요.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로, 예, 이거 뭐 이렇게 빠지는데 이 종목이 뭐 문제 없잖아요, 사실. 예, 금리 때문이라니까요. 음, 금리는 우리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예.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전략상 그래서 매도하고 그래서 매수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바이오 업종이 물량을 계속 모아나가야만 하는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감사합니다 하고 더 담는 거죠. 감사합니다. 지금 쭉쭉 뻗어나가고 이렇게 하는 구간이면 이런 데서 잡아야죠. 한꺼번에 내가 이제 레고캠 바이오 5천만 원 정도 내가 계좌에 좀 담고 싶다 하면 이런 식으로 전개되면 한 방에 그냥 담아버려야죠. 이런 데서. 근데 지금 역배열이에요. 지금 계속 저항받고 있어요. 장기 평선. 그럼 여기서는 한꺼번에 사는 거는 나의 인내심 테스트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계속 저항을 받는데 이거 분할로 사는 거죠. 분할로. 분할로 사다가 이제 뚫고 올라가면 뭐 전혀 물량이 없는 분들은 한꺼번에 사는 거고, 있는 분들은 그냥 있는 거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평균 단가가 여기서 맞춰져. 예를 들면 37,000원, 8,000원, 4만원. 이거 나중에 뭐 6만원 이렇게 올라가면 한 방에 50% 수익 나는 거네. 그러니까 한 방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바이오가. 1년 내내 마이너스 나고 있다가
갑자기 한 2주 상간에 플러스로 돌아서, 그리고 또 한 달 지나니까 한 100% 났어. 이런 식이 된다니까요. 시장이라는 게 8알이 이제 하락 횡보라 했는데, 바이오 주식은 사실 9알이 하락 횡보고 1알이 이제 상승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이오를 얘기하는 거는 전문가들도 굉장히 꺼리는 일이에요. 바이오 업종을 뭐하러 언급을 하고 뭐하러 분석을 해요. 90%의 기간 동안 욕만 들어먹는데. 근데 이 바이오를 투자하는 자금은 바이오 투자의 특성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반도체가 뭐 튀어오르는 개념은 잘 안 나오거든요. 이수페사시스가 이제 특이한 거지. 2차 전지는 상정률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수직 나오는 것들도 이제 빈번하게 나오지만, 그렇다고 바이오처럼 움직이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바이오는 그냥 뭐 연속 상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하니까, 사실 바이오는 바이오답게 거래 전략을 짜면 되고, 반도체는 반도체답게, 2차 전지답게, 각자가 이제 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성격에 맞춰서 투자 전략을 짜고, 기다리는 것도 다르게 이제 관점을 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전략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똑같이 놓고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들어요. 예, 그런 개념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 뭐 얘기들은 제가 질문에 답변 드리는 형식을 취하려는데, 너무 질문 하나에 너무 오랜 시간을 뺐던가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음, 미들라이커님, 잠시만요. 미들라이커님, 제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심적으로 너무 힘드네요. 성일 아이텍 무려 4달이나 가지고 들고 갔는데, 오늘 공매도 비중 보고 그냥 매도했어요. 분할 매도도 아니고 그냥 한 번에 매도 눌렀네요. 마이너스 20% 조금 안 되는 것 같네요. 최근 들어서 오늘이 가장 심리적으로 힘이, 이게 이 종목별로 움직임이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이게 상대적인 이 고통을 주는 거죠. 네, 그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업종 내에서도 사실 핵심적인 종목이 많이 올라서 접근 못하는 게 보통의 어떤 사람들의 이제 그 패턴인데, 강하게 상승하는 거를 눌림 줄 때 들어가는 게 나은 전략이죠, 사실. 그래서 RS 오토메이션, 성일아이텍만큼 지치게 하는 종목. 일단 세 달은 내가 사고 세 달이 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고 세 달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아셨죠? 나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레고캠 바이오란 말이에요. 사자마자 여기서 지금 10,000원이니까 한 30% 떨어졌네. 그렇죠? 여기서 샀는데 30% 떨어졌어. 여기서 산 사람도 같은 가격인데 30% 떨어졌어. 이 사람은 지금 7개월째 들고 있어. 이 사람은 이제 한 달째 들고 있어. 그렇죠? 음. 나를 중심으로 지금 주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세 달 넘었는데 안 가니까 지친다. 주식 시장을 중심으로 두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두고 주식을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요 질문하신 분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모두 들어보시라고.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주식은 항상 고통이 됩니다. 왜냐? 떨어지면 더 해피해서 더 담는다든지, 예를 들면. 그리고 이 큰 그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뭐 떨어질 수 있는 거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금리가 이제 높은 수준이고 하니까 뭐 이 기업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를 중심으로 내가 산 가격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었던 기간에 대해서 생각하면 할수록 결국은 주식은 학습이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이 물건을 사서 가격 차익을 내겠다는 관점으로만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주식에 대한 가치관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철학 같은 이 명확한 단단한 어떤 일관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그 틀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 종목에만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에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에만 포커스를 두고 매일마다 보고 생각하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RS 오토메이션, 성일하이텍을 제가 이 두 종목을 상담해 드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를 중심에 두지 말고 두 종목에 대해서 내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게 제가 여러 가지 정보나 자료나 또 분석을 해드리는 제 시각도 참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들이 주도주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판단이 들면 바로 교체를 하는 거죠. 이걸 무조건 원금이 될 때까지 보유를 하겠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죠.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종목을 사도 똑같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죠. RS 오토메이션이 저는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우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드렸고. 음. 근데 20% 지금 빠졌다. 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 없는데. 성일하이텍도 마찬가지예요. 성일하이텍 아니 그래 최근 고점 대비 빠졌겠다. 그렇죠. 근데 국내에서 투자할 만한 폐배터리 기업이 뭐 몇 개나 있겠어요. 또 확실한 또 거래처를 갖고 있는 성일하이텍 같은 기업 사실 없잖아요. 음. 이 종목을 뭘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까? 확신이 든다면 그냥 뭐 떨어졌으면 더 사면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저는 회사 안에서도 뭐 팀장님하고도 항상 그 얘기하는데 제가 제가 뭐 불안해하면서 불안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불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은 불안할 필요가 없고 음, 가지고 있으면 뭐 그거 다 뭐 나중에 올려주는데 뭐 예. 업종이 이상한 업종을 산 거 아니잖아요, 사실. 그리고 지금 언급하신 종목들이 제가 커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예. 근데 그거를 뭐 그렇게 불안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동행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이 불안을 좀 드렸나? 라는 생각이 오늘 질문들이 많으신데, 불안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긴급 방송을 킨 거예요. 저는 지금 불안한 내색이나 불안한 표현, 이런 것들 전혀 안 했잖아요. 근데 뭐 제 계좌가 여러분하고 다를 것 같아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해 하시지? 내가 설명을 잘 안 했구나. 이, 제가 이제 생략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저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제 표현을 안 하게 되겠죠.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렇잖아요. 당연하니까 당연히 설명을 생략하는 부분들이 크죠. 그래서 이제 개인 방송 통해 가지고 왜 이런 논리를 제가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좀 이야기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음, 그리고 음, 엔캠을 좋게 보고 모아가는 중인데 뭐 이런 거 질문하셨는데 종목적인 부분인데 뭐 엔캠은 제가 뭐 나쁘게 보지는 않잖아요. 예. 엔캠도 좋게 좀 보여지는데 뭐 핵심적인 종목은 아닌 셈이죠.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질문 주셨는데 제가 좀 보면서 종목이 이게 좀 또 이제 소사이 평택 76님
이렇게 업종별로 이제 퍼센트를 나눠가지고 좋은 습관이란 말이에요. 이분 반도체 후공정 HBM 40%뭐 이렇게 자율주행 10%, XR, VR 10%, 종목수 30% 줄여서 트레이딩 후 보유 중입니다. 음, 비중을 이렇게 하고 괜찮네요. 비중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한 부분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주신 분들 질문을 토대로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햇살바다님이 올려주셨네요. 희망인내님, 로봇 섹터. 로봇 섹터도 이제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로봇 섹터는 제가 하반기에 대한 준비에서 자율주행, 로봇, XR, 그리고 테마단으로 이제 그 드론 이렇게 좀 말씀드리잖아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 늘 진심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FST를 지금이라도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FST를 잠깐 왜 이거를 손절해야 되지? 손절을 생각하시지? 최근에 떨어져서요. 이거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거 매도할 이유는 아니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를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내용들도 한번 짚어드렸잖아요. 기술 탈취, 자회사 기술 탈취. 요거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 이유가 없잖아요. 음. 왜 손절하고 다른 정보 같다는 게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스코넥이나 이제 셀트론 계열 정도가 더 낫지 않을까 고민스러워. 이 교체는 사실 그 교체하는 부분은 각자 이제 성향에 따라서 하는 부분이라 가지고 교체는 교체는 이거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바꿀 종목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판단하잖아요. 두 가지 다 맞춰야 되는 문제인데 FSD 30% 가까이 손실 중이다. SNS텍도 수익분 거의 다 반납 중이다. 무슨 얘기인지 기준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그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는 수익 실현의 어떤 관점으로 좀 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준비하는 쪽 지금 되게 시장이 음 굉장히 수월할 수 있는 시장인데요. 이거를 이제 종목들 중에서 업종 내에서도 반도체나 이제 2차전지 쪽에서도 못 가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2차전지 쪽에서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같은 거. 그러니까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못 간 종목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뭐 가지고도 되고 중간에 그냥 손절 쳐버리고 딴 걸로 바꿔버려도 되고 이거 어떤 특정 종목 때문에 그 전체 계좌 운영하는데 그 영향을 받게 되면 이게 이도저도 못 되거든요. 예. 하여튼 뭐 그렇죠. 교체하는 부분은 사실 이게 좀 각자의 이제 영역이라 가지고 그거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투자가 그 뒤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는 올해 초하고 초중반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이제 깔끔했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얼마에 팔지만 고민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어, 움직이고 있는 쪽 말고 안 움직이고 있는 쪽을 준비하면 된다라는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투자를 한다면 제가 볼 땐 크게 거칠 게 없는 크게 이제
불안할 게 없는 그런 부분이죠. 음. 이것도 아까 올려주셨던 분이고, 음. 또 질문 또 가져와 볼게요. 지아이노베이션, 에이프릴 바이오가 중요한 가격대를 지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는 지금 금리 때문에 이제 이해되시죠? 금리 때문에 이제 최근에 빠진 거라서 이게 지지라인 이런 게 지금 좀 중요하지는 않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왜 이러느냐, 이거를 좀 이해하면 좀 어, 내가 이걸 팔아야 될지 그냥 가지고 가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저랑 같이 하시면서 좀 기준점을 좀 만들어내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별 종목은 우리가 의견을 좀 가지는데 다르죠.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바이오 종목 질문들이 좀 많으시긴 하네요. 이제 다른 분들도 지아이노베이션 최근에 빠진 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땐 지아이노베이션이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지금 시점에서, 예,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기 좀 좋은 어떤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아이노베이션이 아까 다 설명 이제 드렸지만, 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녹화할 거니까 그때 보시면 좋겠지만, 그게 뭐 어떻게 떨어지고 이게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음.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한 포인트를 이제 명확히 갖고서, 예, 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참 옛날에는 제가 이게 그 투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해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뭐 경제 방송국이든 또 증권사에 앉아 계신 분들이든 자기 신처럼 자기가 모든 걸. 근데 저는 어 이제 뭐랄까요, 정말 뭐 솔직하게, 그리고 부끄러움도 없어요. 부끄러움도 있을 필요도 없고, 여러분과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고, 또 이제 경험을 다양하게 이제 가지기도 했고, 치열하게 이제 엄청난 치열한 어떤 고민들과 또 이제 과정들을 이제 거쳐왔지만, 모르는 거 모른다고 얘기하고, 아는 건 내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다는 게 저는 음, 제게도 굉장히 솔직한 일인 것 같아요. 예, 제게도 굉장히 솔직하고, 어, 굳이 모르는 걸 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기만이고, 예, 모든 걸 아는 게 그 사람이 신이지, 이 주식시장 안에서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한 거는 커다란 메가 트렌드 하에서 섹터를, 산업을 보고, 그리고 분명하게 제가 자율주행하고 또 이제 로봇, XR 같은 분야는 준비해 나갈 분야이기 때문에, 어, 사실상 이제 시세 분출 어떤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지 않은 종목군들은, 예, 좋은 어떤 기회의 어떤 가격대를 이제 주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드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종목군들이 바닥권에서 가장 사람들이 심리를 약하게 만들거든요. 바닥권에서. 음, 바닥권에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놓아버리는 거죠. 음. 그래서 제가 이제 특정 종목을 좀 강조 드리기 싫어요, 사실. 예, 이거 괜히 막 그런 식으로. 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스코넥 같은 것도 있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 제가 이거 얘기 드린다고 이거 많이 사시거나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빠지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게 뭐 있는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고 이런 데서 사는 사람은 거의 드물어요, 사실. 이런 자리에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이런 데서 사지. 음. 근데 이런 데서 이제 땡큐하면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면서. 라이콤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콤이 지금 추세가 중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 이건 지금 매집기를 과정에 있는 종목이에요. 자율주행이. 네, 정재식님 오늘 제 생각을 명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저랑 같이 하시면서는 이런 걸 좀 저 같은 사람은 굉장히 치열하게 일관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투자의 어떤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걸 맞추고 못 맞추고 이거는 영웅이 되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요. 장사하고 돈 벌려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거는 일관된 투자의 기준을 가져서 평생 주식을 마라톤 게임으로 행복한 어떤 과정으로서 보다 더 이제 불안하지 않고 내가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라는 건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일 텐데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게 기준 없이 하다가는 건강에 안 좋아요, 사실. 여러분, 건강에 스트레스가 제일 안 좋은데 응? 그렇게 하지 말고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그 사람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주식을 대하는 그 어떤 그 마인드를 보시라는 거예요. 예? 일관되게 자신이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꾸준하게 행복한 관점으로 하고 있잖아요. 과정 속에서. 오래 사시잖아요. 100살 다 됐는데 정정하시고 잘 사시네요. 그렇죠? 뇌도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겠어요. 나이 들어서도 계속 쓰면서. 뇌가 활성화되어 있으면 병이 잘 안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면 산소와 피를 가장 많이 소비하고 쓰는 곳이 여기 뇌인데 이 뇌를 매일마다 쓰고 안 쓰니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온몸이 건강한데. 그렇잖아요. 운동 왜 해요? 혈액순환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 이제 이 투자를 행복한 과정으로 하는 방법을 저는 연구하고 해나가고 있는 사람으로서 친구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같이 이런 생각을 공유하고 같이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응? 제가 어떤 자금을 운용 위탁받으면 그것 자체가 고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 돈을 절대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뭐 제한 얼마나 받았는데. 예, 절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뭐 회사 다닐 때도 당연히 고객들 자금 가지고 사는데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제가 행복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부담스럽고 예? 돈을 맡아서 한다는 게 자체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리딩 경험했지만 안 한다 했잖아요. 경험을 해봤는데 그 방향은 아니다. 서로 안 좋다. 여러분도 안 좋고 저도 안 좋다. 행복한 방향으로 가는 방법이 아니다. 예. 다 경험하고 저는 결론 내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과 행복한 투자에 동행을 하는 방법이 뭘까? 최근에 뭐 슈퍼개미도 막 사기쳤다 해가지고 막 지금 뭔가 뭐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된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바르게 한 건 아니겠죠.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뭐 그런 어떤 이상한 짓을 하면서 또 뭐 위탁을 받아서 뭐 운영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리딩하고 이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정확한 종목과 타이밍과 비중 제시하면서 막 끌고 가는 이런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모두 안 좋아요. 같이 이 트렌드를 연구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기업도 분석해보고 또 기술도 좋은 영상이 있으면 같이 나눠보면서 리포트도 나눠보고 또 간혹 뭐 제가 탐방 가서 리포트 만들면 또 보여드리고 이러면서 가면 되지. 그걸 막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하려고. 예. 일관된 기준을 갖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투자에서는. 그걸 같이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 결국 서로에게 좋고 이게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거 이제 어떤 분이시죠? 정재식님. 이거는 매집기예요, 매집기. 이거는 지금 주가를 띄우겠다는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율주행이 지금 시장의 메인 테마로 올라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지금 띄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 분위기가 와야지 띄워가지고 높은 가격에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어날 텐데 지금은 그 기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매집기를 계속 거치고 있는 거예요. 등락을 펴면서. 여기서 거래 터졌는데 지금 내려갈 땐 거래가 잠겨서 없어요.
물량이 잠긴 거잖아요. 이거는 차트 심리 이론 공부하셨죠? 물량이 잠겼잖아요. 매집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게 떨어졌다고 이평선 깼다고 이거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들의 나를 중심으로 투자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그들을 보세요. 그들 메이저 컨트롤하는 그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 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서 사가지고 이익 내려고 하고 있으니 맞냐고요? 안 맞잖아요. 매칭이. 이해되세요? 나는 여기서 사서 이익 내고 싶은데 그들은 여기서 매집을 계속 하고 싶어. 그래서 내려가게 만드는 거야. 그렇죠? 이해되시죠? 음.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업종이 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느냐? 제가 업종 차트를 매주마다 그 주도 조기 타임 시스템에서도 이제 체크드리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2차 전지 업종은 상승의 추세로 움직이고 있다.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거다. 헬스케어 업종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조금씩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쓰는 거다. 물량을 모아나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여기서 샀으면 마이너스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났다고 이게 무슨 악재가 있고 뭐 이렇게 음, 오늘 질문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긴급 방송을 열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계신 분이 많으셔서. 그럼 반도체 업종은 뭐냐?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잖아요. 누리세요 그냥. 네, 상승을 그냥 누리고 계세요. 지금 80점도 아니에요. 지금은 누리시라는 거예요. 이제 삼성도 시적 바닥 찍었습니다. 업사이클로 돌아서요. 근데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게임 플랫폼 이런 쪽은 어때요? 여전히 왔다 바닥권 다지는 뭐 횡보 국면 버티고 있죠. 물량을 모아나가는 국면이에요. 음. 그 업종별로 이제 어떤 국면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전략을 가지고서 대응을 하는 거죠. 아셨죠? 잠깐만요. 오늘 사실 오늘 저녁에 좀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좀 늦게 이제 연기를 좀 했어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조금 걱정과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해소시켜드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불안할 필요가 없다. 시장이 중기 상승 국면에 있어요. 지금 옆에 보시는 요 차트는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중기 상승 국면 추세에 있습니다. 저점은 계속 높이고 있고 60일, 120일 중기 이평선 우상향 정별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240일 선도 이제 상승으로 턴을 하기 시작했지만 480일 선이 문제네요. 이거는 매물의 압박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역별이죠. 역별. 그렇죠. 이게 저항으로 작용했어요. 어쨌든 저항으로 여기 이제 수평이 되려면 여기서 몇 바퀴 돌려야 돼요. 이걸 뚫고 올릴 수도 있는데 뚫지 못했네요. 유동성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횡보하면 횡보할수록 481선이 수평으로 돌려지면서 241선이 점차 올라오죠. 그럼 이제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흐름들이 전개돼요.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흐름들이 전개돼요. 그러면 이제 방향성 탐색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충격적인 악재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뭐 중국의 부동산 폭락 유동성 뭐 엄청난 문제 뭐 이런 발생 은행권 막 망하고 중국 망하는 게 아니지만 중국은 뭐 다 이제 그거 국가 소유니까 은행들이
뭐 어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이제 하방이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일시적으로 이제 갔다가 왜냐면 중기 추세는 열렸기 때문에 상방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흐름이 전개될 공산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이 결국 이제 이 가장 큰 이제 난관에 있는 이 저항 라인에 있는 부분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금 에코프로 계열이 지배를 하고 있죠. 걔네들이 오르면 업종이 오르고, 걔네들이 빠지면 업종이 빠지고, 걔네들이 빠지면 이제 2차전지 같이 다 빠지니까 그냥 2차전지 업종이 지금 코스닥을 지배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반도체 바이오 움직인다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계열이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사실. 네,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거를 지금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잡을 겁니까?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명확하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어떤 시점이 전개됐을 때 그게 이제 급나가는 형태로만 좀 전개되지 않는다면 다른 종목군들이 조금 이제 메꿔주려는 흐름이 전개될 공산도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건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사실. 어쨌든 에코프로 계열이 고점을 찍게 되면 이 전체적인 어떤 지수 코스닥 지수 자체도 사실 이게 좀 돌리는 흐름이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치고 달리는 흐름보다는 에코프로 계열이 여기서 조금 많이 치고 달리면 이게 돌파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이 안 되고 이런 식이 되면 좀 조정 기간을 끼면서 역시나 코스피처럼 이평 이격을 줄이는 패턴이 전개되면서 좀 이제 왔다 갔다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얼마나 상승 추세를 많이 오랜 기간 유지할 것인가, 뭐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음, 지수는 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중기적인 어떤 흐름은 이제 상승 추세로 돌려진 건 확실하다. 60일, 120일 이게 자리 잡았어요 정배열로. 또 241선도 상승으로 돌아섰어요. 이건 중기 추세는 상승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명확하고.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정거장처럼 또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또 길어지느냐, 요 문제로 이제 넘어가는 거고, 제가 볼 때는 요게 이제 횡보하다가 또 계단식의 상승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 한국의 경기가 이제 점차 개선되는 흐름으로 전개되니까 반도체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한국 수출이 좋아지고 당연히 수출 좋아지면 한국 경제 전체가 이제 좋아지는 구도이기 때문에 반도체 좋아지고 2차전지 무난하게 성장하는 흐름이 전개되면 대한민국 증시는 하락으로 추세로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도체 인재 살아나지. 2차전지는 성장 섹터인데 기간 조정 들어갈 수 있지만 기간 조정 들어간다고 지수 자체 하방으로 열려버리는 흐름이 전개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런 부분을 본다면 결국은 반도체 2차전지의 흐름이 매우 제가 볼 때는 키를 쥐고 있고 하락 추세보다는 상방으로 횡보디 상승으로 다시 또 전개되는 구도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고 질문이 보자. 구조적 성장주인 수익 중인 2차전지 소재주를 팔고 차기 주도주로 갈아타는 것이 맞을까요? 2차전지 소재주는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몇 년 동안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되죠. 음. 사실 뭐 LG 엔솔 뭐 삼성 SI 같은 거 이거 사실 뭐 3년 5년 가져가면 뭐 50% 정도는 좀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50% 정도는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신의 은퇴하신 분들의 옛날에 예를 들면 은퇴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 사놓고 고민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 SDI 사놓고 고민할 게 있을까? SK 이노베이션 사놓고 고민할 게 있을까? 네, 그 생각이죠. 셀트리온 사놓고 고민할 계제가 있을까? 네. LG전자 이제 좋아질 일만 있는데 LG전자 사놓고 LG전자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은퇴하신 분들에게 LG노텍 야 LG노텍 이제 이거 좀 집중적으로 분석해야 될 것 같은데 자율주행 전장 또 XR 그렇죠? 애플 테슬라에 모두 공급하는 국내에서 정말 에, 전천후에 이제 메가 트렌드를 다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재평가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거 장기 투자 성격으로 너무 좋죠.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본은 한계가 있는데 종목은 너무 많아서 집중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차기 주도 섹터만으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섹터별로 두세 종목만 하더라도 너무 분산이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그 반도체 뭐 두세 종목, 이차전지 두세 종목, 뭐 XR 뭐 자율주행, 뭐 로봇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뭐 한두 종목씩 뭐 이 정도 하면 한 10종목 되지 않을까요? 음. 근데 이제 뭐 정말 압도적으로 난 계좌에 딱 세 종목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반도체 한 종목, 이차전지 한 종목, 바이오 한 종목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 2차전지 쪽에 뭐 확실한 종목 LG 엔솔, 예. 뭐 반도체 쪽에서 이제 확실한 종목 뭐가 있을까? ISC 이런 거 다 지나갔잖아. 파크 시스템스 이미. 뭐 지금 시점에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음, 그렇죠? 차라리 뭐 LG 노텍을 하겠다. 그렇죠? 음, 이런 식. 바이오. 지금 시점에서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보다는 사실 셀트론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론 제약이 지금 시점에서는 낫죠. 이미 이제 뭐 셀트론 이렇게 들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접근한다면 사실 셀트론 헬스케어라든지 셀트론 제약이 조금 더 주가 측면에서는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갖고 있으면 뭐 불안할 계제는 없잖아요. 음. 압축을 한다 하더라도 압축을 해야 된다면 리스키한 것보다는 확실성에 근거한 종목으로 포커스를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예, 종목들 얘기는 다 좋은 종목이잖아요. DYPNF, LG와 다 좋잖아요. 종목을 줄여달라고요. 종목 줄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는 거죠.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서 예, 시총 상위주로 넘어가서 이 핵심주로 하면 되죠. 예, 핵심주로 퍼포먼스가 굉장히 높을 걸 기대하는 그쪽에 압축을 하는 게 아니라 LG 엔솔하고 삼성 SDI 이 두 종목에 압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 그렇죠? 퓨어잖아요. 퓨어하잖아요. 퓨어한 사업하잖아요. 2차전지. 예. 여기서 뭐 LG와 포스코홀딩스 이건 지금 퓨어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반도체. 반도체를 골라야 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지금 웬만한 거 다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미 뭐 제가 ISC 같은 거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미 지났잖아요. 음. 자율주행 로봇 AI 전장 XR 그렇죠. 한 종목 정도는 가져가도 되죠. 자율주행 로봇 AI 전장 XR 각 섹터별로 한 종목씩만 가져가면서 선택과 집중하는 게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저렇게만 해도 다섯 종목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셔도 제가 볼 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전략도.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이제 압축적인 어떤 전략들을 탄력적으로 좀 실행하면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을 불안하게 너무 보지 마시고요. 이 조정의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게 소외감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산의 고점을 항상 패닉바잉이 만들어내잖아요. 나만 소외된 것 같은 그 기분. 그게 지금 굉장히 작동되는 거예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이렇게 상승을 계속 이어가는데 내가 가진 2차전 종목은 이렇게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상대적인 소외감과 이제 불안감과 이런 것들을 야 애들이 이제 고점 찍으면 내 종목도 같이 빠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이 큰데요. 에, 사실 업종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불안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 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종목별로는 또 다르게 이렇게 움직여요, 사실 모든 게. 그리고 음, 지금 시장 성격이 조금 그 특정 종목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유동성이 부족한 장세기도 하고 그래서 당분간은 제가 볼 때는 그 어, 섹터별로 이제 특정 종목 중심으로만 움직이는 장세가 상당히 오랜 기간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 유동성 장세 자체가 미국도 양적 완화를 할 수는 없고요. 네, 뭐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쉽지 않죠. 지금 유동성 자체 부분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섹터에서 좀 핵심적인 종목을 잡아버리는 게 일단 전략상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누그러뜨리고 음, 내 종목이 최근에 좀 중소형주 중심으로 더 급하게 빠졌는데요. 시장이 좀 덜컹거릴 때는 그런 종목이 좀 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것들이 이제 뭔 문제가 있겠어요. 문제 있는 것도 없지만 이렇게 또 급나가는 것들을 보면 뭐 이게 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좀 난감하기도 한데요. 뭐 그런 부분에서 다시 또 급반등이 또 나오면서 바닥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또 발생을 해주네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너무 불안하지 마시고 최근에 이제 바이오나 이런 것들 좀 떨어진 거는 그 금리 영향이 좀 컸다 이렇게 좀 보시고 그런 관점에서 어, 해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 그 종목별로 이 뭐 지하 이노베이션이 빠져가지고 이제 질문 이렇게 많은 분들도 하시고 하셨지만 뭐 그 종목을 분석하는 거는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요 금리가 시중 금리가 미국 국제 금리가 올라간 게 그 약세를 만든 어떤 원인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하시다. 이렇게. 그래서 바이오 종목 모든 바이오 종목이 뭐 약세로 빠진 거에 대한 해석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좀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오늘 1시간 정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또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9시 반이네요. 네, 하여튼 뭐 한 주가 이렇게 금세 또 지나갔고, 지난달 또 24일은 또 여의도 강연회 해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하반기 또 내년으로 넘어가는 큰 그림에서 어떤 전략들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밴딩에 이제 그 영상들을 올렸으니까 못 보신 분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 중기 상승 추세 국면에서 어, 불안하다는 거는 이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면서 계속 나를 중심으로 주식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면 메이저의 의중을 간파를 못하고 큰 그림을 놓치면서 짧은 구간 내에서 내 감정만 요동치고 감정만 소진되고 건강만 나빠지고 주식 실력은 늘어나지 않는 좋지 않은 결과들을 계속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제가 좀 큰 굵직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드렸고 그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주식시장은 내가 산 시점에서 3개월 동안 고생하고 있고 마이너스 30% 난 게 아무 의미 없다. 예, 메이저와 주식 이제 시장의 어떤 중심적으로 예,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구간에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은 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은 세상대로 흘러가고 있고 나는 그 안에서 플랑크톤 같은 존재로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장기적인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는 그런 존재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큰 흐름에 순응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전략을 좀 세워나가는 게 필요하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스마트 머니 또 메이저들과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읽고 그들을 같이 행동하는 그런 부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생각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네, 하여튼 갑자기 오늘 많은 질문을 받다 보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장이 안 좋은데 왜 신박사 표정이 좋지? 계좌는 안 좋지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불금 되셔야 되는데 여기 오셔가지고 어디 불금 어디 술자리에서 듣고 계신 거 아닌가? 하여튼 편안한 저녁 시간 밤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궁금한 점 있다 하면 그 메시지 남겨주세요. 메시지. 밴딩에서는 개별적으로 메시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로 주시면 제가 또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라이언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변함없이 있죠. 변함없는 라이언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주. 볼수록 귀엽네요. 항상 변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항상 변치 않는 모습. 참 이런 게 참 좋습니다. 변하지 않는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 루피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 둘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살수님 역시 깊이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숲을 보듯 큰 그림을 그리며 내가 중심이 아닌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올바로 바라보도록 좋은 방향 제시와 멘탈 케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매우 깊이 있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시장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고를 계속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